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의 개봉이 일주일이 넘었으나 녹음일 2월 25일 기준 이제 112만 명입니다. 실험적이었거나 실패작이었던 페이즈 4보다는 그래도 볼만은 한 뻔한 MCU 영화임에도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48%, 관객 점수 84%를 받는 등 여러모로 애매한 평가, 부진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블의 실패를 비판하는 요즘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마블은 언제부터 어떻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영화를 못 만들어서? PC 때문에? 이런 당연한 이유 말고 MCU가 가장 거대한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을 했고 향후 계획이 있는 독특한 체제인 만큼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된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MCU의 실패를 가져왔던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실패의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현재부터 과거까지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복자 캉을 메인 빌런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인피니티 사가에서 타노스를 물리친 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에 걸맞게 강력한 악당을 선정했어야 했는데요. 우선 MCU는 캉을 강하게 설정하기는 했습니다. 인피니티 스톤조차 그냥 돌에 불과한 TBA가 사실은 타임키퍼스라는 로봇을 만든 남아있는 자가 만든 조직이며 그 남아있는 자를 캉의 바리언트라고 설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전 우주적인 권능을 무시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고작 인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설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캉보다 더 미래인은 시간을 더 잘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크리, 스크럴, 노바제국 등 외계 문명에는 시간여행자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요. 또한 인피니티 스톤을 이렇게 가볍게 묘사하면서 인피니티 사가 자체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막상 그래놓고 멀티버스 사가는 또 잘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불만을 사기에 딱 좋았습니다. 최소한 로키 시즌 1에서 남아있는 자를 우주적 존재로 설정을 하거나 인피니티 스톤을 가볍게 여기는 묘사는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는 TBA와 남아있는 자, 타임키퍼스 모두 시간에 관해선 전능한 우주적인 존재입니다. 오히려 캉의 미래인 이모투스가 타임키퍼스에게 명령을 받는 설정이죠. 이 점에서 파워인플레로 악명이 높은 원작마저도 이 시간여행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나름대로 파워인플레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코믹스보다 더 넓고 일반적인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영화가 이렇게 파워인플레의 늪에 빠지는 것을 자처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실수입니다. 게다가 캉의 설정 자체가 영화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우선 미래 기술로 비겁하게 과거를 침공한다는 졸렬함이 캉한테 있는데 설상가상 그 미래 기술로 과거 영웅들에게 패배하면 또 그건 그거대로 졸렬해 보입니다. 또한 그가 시간여행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왜 어벤져스를 이렇게밖에 공격 못하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원작에서도 거의 대부분 직전의 캉 스토리와 설정을 설명할 정도로 캉 자체가 복잡하고 바리언트들로 설정이 상당히 어지럽고 라마투투, 이모투스 등 마치 별개의 인물처럼 캉의 인생과 그 스토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마블이 섬세한 스토리텔링으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설정 구멍이나 모순을 팬서비스, 뽕, 액션으로 메운다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으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캉을 쓰려고 했는지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캉 다이너스티의 각본가는 캉 다이너스티에 캉의 의외가 메인 빌런으로 나온다고 밝혀서 캉의 매력은 더욱 난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명의 원작이 캉 한 명의 압도적이고 막강한 위력을 묘사해서 캉이 지구를 공식적으로 정복하는 명작이 된 것과 굳이 다르게 간다는 게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소한 캡틴이라도 든든하게 어벤져스의 거목으로 남았더라면 어쩌면 아직도 사람들은 MCU에 열광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급격하고 광범위한 세대교체에 있습니다. 로다주의 몸값이 너무 오르기도 했고 인피니티 사가의 끝을 웅장하게 마무리하는 선택이기도 해서 아이언맨의 죽음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까지 은퇴, 퇴장에 대해서는 그 필요가 있었나? 라는 의문이 아직도 듭니다. 달에 남아서 지금까지 모든 걸 지켜봤다는 설정으로 캉 다이너스티에서 깜짝 등장시키려고 이렇게 퇴장을 시킨 것 같은데 이미 그는 노년이고 지금의 캡틴은 아직도 이맥발인 것처럼 보이는 팔콘이기 때문에 캡틴을 이상하게 썼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치 캡틴을 죽은 사람처럼 다루는 느낌도 은근히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관객들도 많을 것이고요. 게다가 시간을 여행하는 전사 캉을 메인 빌런으로 삼았다면 Man Out of Time 이라는 별명을 가진 캡틴을 주축으로 대결 구도를 짜는 것을 바로 캐치를 했어야 했는데 마블 스튜디오가 또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머리와의 싸움이라는 수미상관은 잘만 지켰으면서 말이죠. 팔콘을 차기 캡틴으로 만들려 했다면 천천히 접근해서 팔콘과 스티브가 같이 나오는 드라마로 팔콘도 대를 이을 자질이 있음을 먼저 천천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이언맨도 죽은 상황에서 캡틴까지
엔딩까지 바로 바꿔버리니 MCU의 두 기둥이 순식간에 사라진 상태가 되고, 이는 엔드게임으로 팬들이 손절 혹은 작별하기에 정말로 좋은 순간을 만들게 된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세대 교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크아이도 기껏 살려놓고는 그의 첫 솔로작에서 바로 호크아이의 대를 이을 케이트 비숍을 등장시킵니다. 케이트 비숍은 그래도 그나마 잘 나온 케이스라서 다행이죠. 슈얼크라든지 레이디 토르라든지 슈리 펜서라든지 별로인 후계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페이지 4가 되자마자 순식간에 바뀌었고, 그 바뀐 후계자들이 모두 원작과 달리 좀 자기적이고 뜬금이 없으며 사실은 매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조를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팬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세대교체는 단순히 후계자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진짜 영웅이랍시고 임무 테만의 이터널스를 소개했으며, 갑자기 샹치를 소개했고 블랙 위도우 패밀리와 미즈 마블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모두 원작의 중요한 캐릭터, 인기 캐릭터가 아니었고, 미즈 마블은 인기가 있었지만 과도한 PC 프로파간다를 투영하는 식으로 관객들 앞에 나서서 관객들을 거리두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데뷔를 예술영화, 인디영화 출신 감독들의 실험적인 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팬들과 MCU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이건 이들의 데뷔만 실패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엔드게임을 기점으로 마블이 끝났다는 인식을 만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피니티 사가가 끝나면서 떠나간 팬들을 붙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 페이지 4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도 이야기가 이어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어벤져스 영화를 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MCU 영화의 핵심 줄기, 구심점, 중심은 사실상 어벤져스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히어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더라면 새로운 설정과 매력을 소개해야 할 뉴페이스들이 아니라 인피니티 사가에서 활약해서 이미 관객들이 그 내면과 비하가 더 알고 싶어진 기존의 중요 히어로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좀 더 깊게 실험적으로 다룰 수 있는 타당함과 분량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4는 이들의 말 못할 사정과 관점을 더 깊게 파헤치면서 스스로 작품성을 올리면서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블은 이미 중요한 캐릭터들을 더 깊게 탐구해야 하는 순간에 오히려 그들의 후계자를 낙점했고, 그들을 대체할 신인을 양성하면서 가장 연결이 중요한 페이지 4를 스스로 단절자로 만들어버리는 중대한 실수를 저버립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입니다. 가뜩이나 인피니티 사가만 해도 23편인데 디즈니 플러스의 등장으로 페이지 4는 인피니티 사가와 근소하게 맞먹는 17편의 작품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게 무려 10편입니다. 이들을 잘 만들었다면 오히려 페이지 4가 탄력을 받고 잘 진행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우선 너무 많이 만들어서 관객들을 부담시키고 혼선을 야기하며 제작진들의 힘조차도 분산을 시킵니다. 원래도 MCU에 대한 일반 관객들의 이미지는 진입장벽이 높다. 디즈니 플러스가 이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준 꼴입니다. 이제는 접근성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또한 디플의 MCU 오리지널들을 다 봐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안 봐도 되는 것처럼 영화들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완다비전을 봐야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완다비전의 다크홀드 설정만 이어질 뿐 완다가 1화부터 8화까지 고생해서 쌓은 서사는 마지막 에피소드와 영화에서 붕괴됩니다. 로키를 봐야 대혼돈의 멀티버스와 퀀텀 매니아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또 그렇지도 않죠. 영화에서 설명해야 할 개념이나 떡밥을 드라마에서 사용하는데 드라마를 재미없게 만들고 또 실제로 그 떡밥의 중요성은 영화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약본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가 하는 일은 디즈니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관객들이 재밌게 보는 것도 아닌 결국 유튜버들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문나이트나 와디프, 완다비전처럼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변호사 시얼크처럼 끔찍한 케이스도 있고 로키, 호크아이, 팔콘과 윈터솔저, 미즈마블 같은 애매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편 잘 만든 드라마들의 경우 차라리 분량을 줄여서 영화로 나왔더라면 더 많이 사랑받고 MCU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들도 있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애초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구조가 MCU의 급격한 세대 교체에 더 다양한 조연들의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아이언하트, 에코, 아가사, 코벤 오브 카오스 등 봐야 할 필요성, 더 나아가서 존재의 당위성마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드라마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팬들이 보고 싶지 않은 드라마라는 걸 마블이 알아야 할 텐데 막상 알아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중요한 설정이나 인물들을 또 어거지로 넣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변호사 시얼크에서 데어데블, 어버미네이션, 헐크, 스카가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캉이 메인 빌런이 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엔드게임으로 멀티버스와 시간여행이라는 소재가
문제가 MCU에 도입되었다는 것. 하지만 오히려 멀티버스와 시간여행의 도입으로 MCU는 MCU 본연의 매력, 현실적인 영웅들이라는 지점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멀티버스와 시간여행은 소재 그 자체로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소재인데요. 멀티버스는 관객들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지금 당장 발생하는 사건이나 인물의 변화가 그저 하나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몰입을 해치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여행 기술을 이제 어벤져스가 사용해서 악당을 막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위기와 갈등이 기대가 될지 또 긴장감이 생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피니티 스톤도 못 막는다는 인커전을 사용한 것이겠지만 그 덕분에 스케일은 인피니티 스톤보다 더 거대해져서 더욱 허황되고 난해하고 유치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엔드게임으로 마블을 끝낼 생각도 아니었으면서 시간여행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 같은 너무 황당무계한 주제들을 갖고 온 것이 문제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캐치하셨겠지만 마블이 망한 요인으로 저는 인피니티 스톤도 뽑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다행히게도 MCU는 A에서 시간여행을 하면 A의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고 A의 과거와 같은 B로 간다는 식의 시간여행 설정을 차용해서 모든 문제를 시간여행으로 해결할 수는 없게끔 만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엔드게임에서 감독과 각본가가 시간여행 설정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와디프와 로키로 팬덤에서 설정 충돌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MCU는 시간여행과 멀티버스 설정을 다룰 때 주먹구구식의 설정 노름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이지 4에 이르러 신성한 타임라인이 깨지고 캉의 의회가 등장했으니 이제는 더 어거지스러운 시간여행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가벼워지고 쉬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했죠. 스케일은 더 커졌는데 결국 요란한 빈수레라는 것입니다. MCU 이전의 마블 영상화 작품들을 MCU와 크로스오버하기 위해서 멀티버스를 쓴 것 같지만 노웨이 홈에서 볼 수 있듯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탈이나 애초에 작정하고 처음부터 스케일을 줄여서 테스렉트를 사용했다는 걸로 치면 그걸로도 크로스오버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MCU는 인커전이나 캉을 주요 소재로 쓰고 핵심을 시크릿 워즈라는 역대급 대형 스토리의 원작을 참고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멀티버스와 시간여행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노웨이 홈의 성공이 보여주는 건 관객들이 열광하는 것이 기존의 배우들 간의 인터랙션, 신구세대의 조합 같은 캐릭터들의 관계성이지 거대한 설정 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초에 원작의 시크릿 워즈는 작가 조나단 힝맨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하드 SF적인 접근과 다방면에서의 스토리, 디테일한 설정으로 최고의 멀티버스 이야기를 만든 것이나 마블 스튜디오는 이만큼 멀티버스 사가 설정들을 섬세하게 풀만한 영화들을 페이지 5나 6에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 노름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도 4개의 이유가 더 있는데 어차피 지금도 안 보시는 거 25분 영상은 더 안 보실 듯 해서 이쯤에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멀티버스 사가 이전부터 있었던 시한폭탄 같은 선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